안녕하세요, 레드코입니다. 온천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따뜻한 온천에서 예쁜 풍경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일본 온천지의 역사를 보면 예쁘고 낭만적인 풍경보다는 어쩐지 무섭고 가기 조금 꺼려지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샤워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샤워도 정말 때가 돼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보다 한참 전 옛날 사람들은 훨씬 안 씻었을 거고 위생관념이란 것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생관념도 없고 현대적인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면 어쩐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온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온천의 발견 설화를 보면 하기나 까마귀, 사슴, 원숭이 같은 애들이 다쳤는데 온천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을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보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온천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레퍼토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온천을 하는 목적은 치료를 위해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천 치유로 유명한 온천 여행지는 꽤 많지만 도쿄의 쿠사츠 온천, 오사카의 아리마 온천, 나고야의 게로 온천 이렇게 세 곳을 일본의 3대 명천으로 부릅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에는 한센병과 매독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완치할 수 있고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병이 아닌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그때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천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천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매독균은 열에 약한데 일부러 고열을 내기 위해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 열로 매독균을 없애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라리아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병이기 때문에 매독균을 잡으려다가 인생을 잡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192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독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문명화가 시작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온천을 많이 찾아가면서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이런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20세기 초 도쿄 지역에는 쿠사츠에 간다는 말은 매독을 치료하러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큼 매독 환자들의 온천 치유가 유행했고 매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한센병 환자들도 쿠사츠 온천을 많이 찾았습니다. 쿠사츠뿐만 아니라 오사카 인근의 아리마 온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염병 환자들이 찾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일반 여행객과 가벼운 증상의 온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발길을 끊는 그런 묘한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매독은 거의 완치에 가까워졌고 한센병도 치료제가 생기고 그리고 온천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격리 요양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쿠사츠의 한센병 요양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는 한센병과 온천에 관련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쿠사츠 온천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시 여행객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40년 연속 료칸 1위 카가야 료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관광경제신문사에서 온천지 순위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위 쿠사츠, 2위 벳부, 3위 게로, 2019년 1위 쿠사츠, 2위 벳부, 3위 이브스키, 2018년 1위 쿠사츠, 2위 벳부, 3위 게로. 최근 3년 쿠사츠가 계속 1등인데 밑에를 자세히 보면 부동의 16년 연속, 17년 연속, 18년 연속 이런 숫자가 보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쿠사츠 온천은 온천의 자연 용출량으로도 전국 1위입니다. 뭔가 1위에 최적화된 그런 온천이 아닐까 싶은데 매분 2만 3천 리터의 온천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온천으로 정말 유명한 벳부는 2위로 보이는데 펌프 등을 이용한 동력 용출량까지 더하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인이 2등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담하고 예쁜 마을인데 온천은 엄청나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쿠사츠는 이렇게 넘치는 온천을 이용해서 온천거리 가운데 온천밭이라는 뜻의 유바다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쿠사츠 온천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온천에 물을 섞어서 식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히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식혀서 각 료칸으로 온천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에는 온천이 오래 고여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호하나 온천 성분 침전물이 쌓이는데 이게 또 쿠사츠의 인기 여행 선물이 됩니다. 유바다케뿐만 아니라 온천수를 식히기 위해서 유몸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널빤지로 온천수를 들어 올리면서 온천수를 식힙니다. 힘드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지금은 이걸 공연처럼 하고 있어서 쿠사츠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온천 마을에서 조금 걸어가면 산책 코스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니시노 카와하라 공원입니다. 온천수가 많다 보니까 산책로 곳곳에 조격장이 잘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노천 온천은 정말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제가 가본 온천 중에서도 가장 넓은 곳인데 여기 조금 황당한 게 산책로에서 노천 온천탕이 다 보입니다. 온천할 때는 몰랐는데 온천하고 산책하면서 보니까 탕 안에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남탕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남녀 차별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나 해서 주변을 조금 더 둘러봤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약간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여행 다녀와서 검색해보니까 여탕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쿠사츠 온천은 높은 온도와 살균 작용 때문에 지금도 요양온천, 치유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1박이나 2박 같은 짧은 일정보다는 일주일부터 한 달 이상 이런 장기 투숙 일정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숙박비가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바다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야, 예전에 가봤던 나라네 집처럼 수준 높은 료칸과 호텔도 있습니다. 나라야 객실에서 이렇게 유바다케도 보이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을 목적으로 일본 온천에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가격과 온천 수질 등을 고려하면 쿠사츠 온천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도쿄에서 열차로 3시간, 버스로는 4시간이 걸린다는 정도입니다. 도쿄에서 카루이자와역까지 신칸센을 이용하고 카루이자와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에노에서 나가노하라 쿠사츠구치역까지 특급 열차를 이용하고 버스로 환승해서 쿠사츠 온천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쿠사츠 온천까지 한 번에 못 가고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신칸센을 이용하는 게 2,000엔 정도 비싼데 그렇다고 도착 시간이 크게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열차에서 보는 풍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열차가 좀 낡은 특급 열차이기 때문에 조금 구린 느낌도 있지만 그냥 특급 열차를 이용해서 풍경도 보면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급 열차가 우에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행 첫날이나 마지막 날 공항을 이용하는 일정이라면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에노에서는 게이세이선을 이용해서 하네다 공항보다는 나리타 공항까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인천 나리타 구간 항공권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면 4시간 걸리지만 환승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저렴한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받고 일본 왕실의 의사 겸 현대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본에 온 베르츠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쿠사츠 온천을 정말 좋아했고 그냥 온천에 가면 느낌상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 기반의 치료가 아니라 현대의학을 접목해서 연구를 했고 쿠사츠 온천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세계에 알린 이후에 이곳에 땅을 사서 리조트를 짓고 그리고 대박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슬프고 아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르츠 박사는 온천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의사이기도 했는데 아시아인들에게만 있는 몽고 반점을 현대의학계에 처음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온천을 자주 하면서 엉덩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발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덩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쿠사츠 온천에 가게 되면 엉덩이를 떠올리지 말고 온천의 효능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